아까 그 안고 있던 최상목 탄핵 포탄 이거 쏘는 겁니까? 저는 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법 위반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네. 임명 안 한 것도 있고요. 마영주 대법관도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란 상설 특검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천 의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검이 진행이 됐다면 수사권 예컨대 누구한테 있느냐, 어느 기관에 있느냐 이런 혼란도 다 적시에 해결이 됐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갖다가 수사해서 예컨대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했을 텐데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뭘 했냐면 경찰, 국정원, 대통령실 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지금 요소에 임명하는 절차를 재가를 해줬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얻는 편익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벌주기식인데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형사법적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직을 못하도록 파면에 이르는 것일 뿐이죠. 만약에 정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형사법적으로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계속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령상의 위반이 있을 때 그 직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에 왜 자꾸 가져가느냐. 저는 이것은 정말 거의 헌재를 괴롭히는 수준의 네. 민주당의 그런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네. 아마 해주길 바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하.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율 폭락할 겁니다, 또. 큰 포탄이 지금 딱 떨어져 있어요. 지금 녹이 슬어 있는 것 같은데 한덕수 기각,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해서 일단 탄핵안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민주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최상목 탄핵이라는 새로운 녹슬지 않은 새로운 포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이 포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냥 이거를 연계시켜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헌법상에 이 탄핵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를 둔 이유는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무게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판검사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대통령하고 다르게 위헌과 위법적인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내부적으로 자정 기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헌과 위법을 저지르게 되면 국회가 탄핵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일반 공무원들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나 파면이나 해임이나 정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혹할 만큼 공무원들을 징계합니다. 근데 왜 고위 공무원일수록 위헌과 위법을 저질렀는데 중대하지 않다고 파면하지 않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각계 같은 사안 같지만 각계 다른 위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최초의 내란 사태가 있어서 국정이 혼란할 때 헌법재판관 3명을 여야의 합의 때문에 미룸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았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탄핵이 일어났고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만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똑같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위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위공직자가 의도적으로 22일을 넘게 이 재판에 대한 지연, 그다음 내란 사태에 수습을 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걸 고의성을 봤을 때는 이런 고위공무원들을 탄핵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 아닙니까? 법률이고. 저는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덕수 총리,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과 최상목 이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놓고 볼 건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탄핵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본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에 대한 경고성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이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승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에 우리가 발의한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 안고 있던 최상목 탄핵 포탄 이거 쏘는 겁니까?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써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법 위반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네. 임명 안 한 것도 있고요. 마용주 대법관도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란 상설 특검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천 의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검이 진행이 됐다면 수사권 뭐 예컨대 뭐 누구한테 있느냐 어느 기관에 있느냐 이런 혼란도 다 적시에 해결이 됐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갖다가 수사해서 예컨대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했을 텐데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뭘 했냐 하면 경찰, 국정원, 대통령실 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지금 요소요소에 임명하는 절차를 제가를 해줬거든요. 그럼 저희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 12.3 계엄 당시 불법 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에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예산 끊고 그다음에 비상기구에 대한 예산안 마련하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뭐 밑에 차관한테 줬다는 건데 그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걸 안 보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그런 발뺌을 하는 것이 그런 것 등등을 지금 약간 대행이라서 저희가 참고 있었지만 네. 지금 이렇게까지 그 국정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내란의 완전한 진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상목 탄핵이라는 포탄 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유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내란 상설 특검 이거 추천 아예 의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조목조목 지금 뭐 1번, 2번, 3번을 지금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강성규 의원님 옆에서 도리도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을 해보시죠. 민주당이 9대빵 탄핵 재판의 결과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주당의 탄핵이 결국은 국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헌재에서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계속 또 최상목 부총리를 또 탄핵한다면 그것은 민주당 목적의 탄핵이고 국민이라든지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도외시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과일 것이다. 네. 결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풍이 이번 최상목 총리를 또 탄핵으로 열차로 계속 운행한다면 그 역풍으로 반드시 민주당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김 의원님 짧게. 이정석 검사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네. 기각하니까 검찰에서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대한 것은 공수처로 넘기고요. 이게 뭡니까? 헌재가 수사 기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네. 탄핵할 때 증거 자료로 써야 되는데 검찰이 안 주니까 안 받고 그냥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네들 기소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기소를 하고요. 헌재의 지금 이 심리 방법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심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갖고 이게 모든 자료를 갖고 손에 쥐고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대충 선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조간에 최상목 이 탄핵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최상목 이젠 대행 아닌데도 야 탄핵 강행. 다음 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예요. 이번엔 헌재가 기각했는데 같은 사유로 최상목 탄핵한다는 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공통적으로 뭐 한국일보는 이젠 대행이 아닌데 뭐 헌재가 기각했는데 같은 사유로 또 뭐 이런 식의 지금 이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모든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권한대행이 있다면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 선고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얻는 편익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벌주기식인데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형사법적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직을 못하도록 파면에 이르는 것일 뿐이죠. 만약에 정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형사법적으로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계속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령상의 위반이 있을 때 그 직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에 왜 자꾸 가져가느냐. 저는 이것은 정말 거의 헌재를 괴롭히는 수준의 네. 민주당의 그런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아마 해주길 바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하.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율 폭락할 겁니다 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고 어차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면 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갑니다. 국민들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민주당만 서두르냐. 저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사실 최상목 대행 탄핵안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왜 뭐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잘못이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지 왜 벌을 주려고 그러느냐. 탄핵은 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직의 무게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네. 고위공무원이잖아요. 국무위원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 분이 이 공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내란 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그냥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그 부분을 대해서 해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권력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총리는 권력에 봉사하면서 국민은 등한시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차분히 기다린다고요? 속도 모르는 소리죠. 국민들 속이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에서 벗어나고 기재부 부총리로 갔으니까 안 네.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절도범이 손 씻었다고 예전에 했던 절도 행각에 대해서 그 벌을 안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리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켰으나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본인들을 돌아봐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부터 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 대변인께서는 최상목 대행 절도범 예시를 좀 드셨어요. 절도범 손 씻었다고 과거에 한 잘못된 행동 이거 그냥 넘어가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강승규 의원님.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네. 국회가 의결을 해서 헌재에 정부에게 임명을 요청했다고 그러지만 국회는 원래 합의제의 기관 아닙니까? 다수결로 결정도 하지만 합의제를 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마은혁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그 의결이 민주당과 야권의 단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이런 동의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그랬고 또 최상목 대행도 이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래서 임명을 지금 미루거나 또는 2명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탄핵의 여러 가지 어떤 탄핵 소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국회의 어떤 합의 정신이나 이런 것 등을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부분은 또 그 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도범이다,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도 헌재 판결이 났은 만큼 네.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입법부의 어떤 합의 정신 등을 다시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